러시아군의 최고위급 장성인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방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함락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으로 화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동부전선에서도 진격이 느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기에 러시아군의 동태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것입니다. 러시아군 최고위급 인사의 최전방 방문이 의미하는 것은 신변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은 것인데, 이는 현재 모든 전장에서 예상치 못한 장기화된 전황 속에서 러시아군의 답답한 심정을 나타내는 단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뉴욕타임즈는 지난주 후반 게라시모프 장군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도시 이즈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라시모프 장군은 푸틴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인사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세르게이 쇼이구 국장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3인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사실을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를 포함해 2명의 미국 관리를 통해서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는데, 우크라이나도 게라시모프 장군의 전선 방문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기엔 시간이 촉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고위급 군 장성의 전선 방문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서방 군사 분석가들은 러시아군 내부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게라시모프 장군의 최전선 방문도 이 같은 맥락과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게라시모프 장군이 방문한 이즈움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공략하는 러시아의 작전 거점입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 함락을 포기하고 돈바스 지역 장악에 나섰지만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 탓에 러시아군이 한 마을을 점령하는 사이 다른 마을을 뺏기는 등 매우 느리게 전진하고 실정이죠. 전쟁 초기에 군사력에서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속수무책으로 밀릴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 배경으로 소셜미디어 상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유가 제기됐습니다. 약한 헬멧과 부실한 구급상자 등 조악한 장비에 대한 게시글이 확산되는 중인데, 외신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 병사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에는 우크라이나군의 것보다 확연히 부실한 러시아군의 구급상자와 헬멧의 모습이 공개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병사의 구급상자에는 가위와 기도삽관 튜브 등이 각각 포장된 채 들어있는 반면, 러시아 병사의 구급상자에는 정반대되는 구성으로 간단한 지혈대와 사용설명서 정도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해당 사진과 함께 푸틴과 러시아 국방장관인 쇼이구가 자신들에게 가져온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며 초라한 사진을 덧붙였습니다. 부실한 구급상자 구성품도 논란이 됐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선 러시아군의 구급상자가 과거 소련군이 사용하던 재고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간 러시아군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배경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로 비영리 조사단체인 분쟁정보팀은 러시아엔 소련 시절 구급상자 재고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새로운 구급상자를 준비할 필요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거기다 러시아 병사들의 헬멧에 관련된 영상들도 소셜미디어에 확산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한 캐나다인이 게시한 영상을 보면 러시아군의 헬멧을 발로 밟자 쉽게 우지끈 부서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 병사 2명이 주운 러시아군 헬멧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해당 영상 속 헬멧의 덮개를 벗기자 총알 또는 포탄의 파편 등에 찍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러시아는 지난해 약 81조 8,800억 원으로 세계 5위의 국방 예산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군인들의 복지를 우선시하지 않는다고 보도에 나섰습니다. 구급상자 구매에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는 구매를 못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구급상자를 자국 군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신경을 썼다면 전쟁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던 것이기에 이는 자국 군인을 생각하고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러시아군이 군대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구급상자에는 큰 돈을 들이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러시아가 자국 군인을 대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실한 구급상자와 쉽게 부서지는 헬멧이 이번 전쟁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러시아군의 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전 이후 일부 러시아군은 무기와 장비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는데, 러시아 병사들은 부실한 구급상자와 헬멧을 보고 이번 전쟁에서 자신들의 안위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구나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 예상치 못한 라스푸티차로 인해 장갑차와 탱크의 진격이 막히면서 전진에 애를 먹은 바 있습니다. 군병력의 신속한 전진을 위해서는 군용 차량의 이동이 필수적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값싼 중국산 타이어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군용 트럭과 장갑차가 우크라이나의 진흙탕 길에서 맥을 못 추는 등 열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패한 러시아 장교들이 값싼 중국산 타이어를 사들였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것이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용 차량에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이 좋지 않은 중국산 타이어가 주로 사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군용 차량이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등 험난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력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뉴질랜드 타임스를 통해 러시아 장교들의 부패는 악명높다며 러시아의 국방 예산은 1년에 수십조 원에 달하지만 이 중 많은 부분이 부패한 러시아 고위군 관리들에 의해 빼돌려진다는 설명입니다. 러시아 고위군 관리들은 장갑차에 비싼 타이어를 장착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장갑차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진에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자칭 타이어 전문가라고 밝힌 시카고 대학의 칼무스 교수에 따르면 나토의 군용 차량에는 프랑스 타이어 전문업체 미쉐린의 제품 미쉐린 넥스지엘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 차량에는 미쉐린 넥스지엘을 모방한 중국 제품인 황해 YS20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데일리메일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에서 미쉐린 넥스지엘 타이어의 신기 세트 가격은 약 4,6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러시아군 차량에 사용된 중국 제품인 황해 YS20은 신기 세트에 약 1,300만 원에 판매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값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자 서방 국가의 지적재산을 모방한 모조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러시아군이 차량에 대한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전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버려진 러시아 군용 차량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러시아군이 차량의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탱크 1,000대 이상, 항공기 약 200대, 장갑차 2,500대를 파괴했다며 러시아군은 전승기념일 행사에 동원할 군사장비도 축소해야 할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군대에 잇따른 재래식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 정보기관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 전술부대의 25% 이상이 전력 소모로 전투불능 상태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 참모총장이 우크라이나의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다가 부상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후 오보라고 밝혀졌지만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던 러시아 고위급 장성 12명 이상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에 러시아군이 무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격분한 러시아 정부가 생화학, 대량 살상무기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최근 미국 하원에서 러시아가 만약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토록 하는 결의안을 상정했기에 이 또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교전 중인 러시아 군대는 장기화된 전쟁으로 큰 병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 군 전문가들은 부대의 전력 30% 손실을 전멸이라고 하는데 25% 손실은 거의 전멸 직전인 셈입니다. 개전 초기 러시아가 자국 병력 65%를 투입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추가 병력 지원을 계속 투입했기 때문에 최소한 85% 러시아 군이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러시아 군대의 전력 손실로 부대를 재편성하고 복구하는데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러시아 군대 병력에 제공되는 각종 지원품은 고갈된 상태입니다. 위기에 몰린 러시아가 최후의 수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승산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향후 푸틴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는 바입니다. 이상 지식큐브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